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8년도 5급 피셋 자료 해석 11번부터 15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 17년 각 기업의 관할 사업장이고요. 보고서 있고 18년도 거고 직원 증원 내부 검토 내용 그림이랑 보고서 근거로 증원 인원별 연간 매출액을 수정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3, 17년 동안 이렇게 가사업장, 나사업장 그래프가 있고요. 그다음 보고서가 있는데 0에서 3명을 증언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니까 각각의 조건이 있죠. 그리고 선지를 봤을 때 그래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맞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요거는 소거법으로 가셔야 돼요. 소거법은 뭐다? 안 되는 거 제거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증언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증언 없음 이쪽을 봐야 되겠죠. 증감률은 각각 10% 이하다. 증감률이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까지 해당이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보면은 얘 가능하죠. 마이너스 16이니까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니까 역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1 얘도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여기도 17이니까 가능하죠. 여기 보면은 더하기 26이에요. 더하기 26은 230에 10% 넘어버리죠. 그래서 4번 안 됩니다. 210은 마이너스 20이라 되는데 178, 즉 더하기 18이 된다. 그럼 160에 10% 초과되니까 역시 4번, 5번 이렇게 소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3개를 다 하면은 하나밖에 딱 남지 않겠죠. 그럼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자, 직원 증언이 없을 때랑 3명 증언할 때랑 매출액 차이는 나가 가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이걸 소거법 할 때는 가가 나보다 더 큰 걸 찾아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없을 때랑 3명일 때랑 갈 때 누가 더 많이 증가되느냐인데 이거를 단순히 빼기 해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에 차를 봤어요. 차가 더 커지면은 가가 더 많이 증가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래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 보면은 얘보다는 얘가 좀 작아 보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여기는 얼마죠? 63. 근데 여기는 45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소거가 안 되고요. 보면 얘랑 얘 차이 보시면 얘는 59죠. 근데 여기는 63이죠. 그러면은 차이가 더 커졌구나. 즉 가가 더 많이 증가했구나 해서 2번은 소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만 딱 봐도 많이 줄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 사업장이 최대 매출액 14년보다 큰 매출액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14년도 252 2명을 증언해야 된다. 자, 2명 증언하면은 258 되죠. 근데 얘는 244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더하기 빼기 이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보면은 2번, 3번, 4번 조건 중에서는 4번 조건이 제일 쉽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런 조건을 볼 때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순서대로 갈 것이 아니고 한번 쓱 보고 쉬워 보이는 조건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13번 통합으로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두 문제짜리는 꼭 푸셔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자료들을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익숙한 느낌으로 자료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짜리는 꼭 푸시고요. 그럼 1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평판도 자료고요. 답하라고 합니다. 가중치. 자, 15, 15, 15 해가지고 50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에서 H대학 평판도 지표점수 및 대학 평판도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빈칸이 꽤 많죠. 자, 빈칸은 어떻게 한다? 필요할 때 그때 채워야 된다. 왜냐면 처음부터 채우고 시작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 빈칸이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아깝겠죠. 자, 그리고 지표별로 0에서 10점 사이를 1점 단위로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 환산 점수는 가중치 곱하기 지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린터가 좀 잘 안 됐네요. 느린데. 환산 점수의 총 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을 보면요.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A, B, C, D 다 비어져 있죠. 그랬을 때
가장 안 좋은 풀이는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D 몇 점. 그럼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3등은 누구고 4등은 누구네 이렇게 푸는 게 어떤 풀이라고 초등학생적인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안 좋은 풀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A, B, C, D 돼 있는데 두 개를 잡아서 누가 큰지 점수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큰지 작은지만 딱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0점 따로 5점 따로 이렇게 구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A랑 B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A가 플러스 1이죠. 여기도 플러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2죠. 그러면 뭐다? 소거가 되는 거예요. 10점짜리 지표들은 비교할 필요 없이 동점이다 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2점 크죠? 2점 크죠. 그럼 총 4점. 그 다음에 여기 크고 여기 큰데 결론적으로는 B가 5점짜리 가중치에서 1점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5점이 더 크겠죠. 그래서 B가 더 작은 거 소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뭐다? C랑 D 둘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만 딱 비교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D는 빈칸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쫄 수가 있어요. 쫄지 마시고 빈칸이 상관없이 누가 더 클 수 있겠구나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10점짜리부터 가볼게요. 자, 4점. 자, 누적해서 5점 같다. 그러면은 C는 플러스 50점이 일단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5점짜리 보면은 3점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크니까 여기가 5점 크죠. 그럼 C가 더하기 2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미 75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D가 아무리 10점을 받는다 쳐도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C가 더 크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비교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3번인데 일단 우리는 저번 문제에서 이 자료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상태, 그리고 12번을 풀면서 A, B, C, D 한번 쓱 보고 문제 푸는 방식까지, 비교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알고 왔다고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EH 대학의 평판도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어요. 기흥님 디귿 한번 볼게요. 이 대학은 다라마의 지표 점수가 동일하냐? 다라마 셋 다 없어요. 일단은 자, 라의 지표 점수는 F 대학이 G 대학보다 높다. 라. 여기도 빈칸이에요. 이러면은 빈칸은 어찌됐든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디귿 보기 한번 볼게요. 자, H 대학은 나의 지표 환산 점수가 나. 그러면 5점짜리 가중치니까 40점이죠. 마의 지표 환산 점수보다 더 큰 비중이냐? 자, 마는 뭐예요? 10점짜리죠. 그럼 60점이죠. 그러면 더 큰 비중이라는데 마가 더 가중치를 했을 때 더 높죠. 그럼 디귿은 아닌 거예요. 디귿 쏘고 니은 무조건 맞네. 우리 기흥만 확인하면 되겠네. 요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기흥 니은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바로 덤빈다? 요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다.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보기를 찾고 그래서 선지를 소구할 수 있는 게 좀 진정한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기흥만 한번 답을 내는데 필요하겠죠. 풀어볼게요. 동일한지 그러면은 나머지 일단 한번 쓱 봐야 돼요. 그리고 더할 때는 10점짜리 따로 5점짜리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10점은 60점이죠. 그리고 5점짜리가 7, 6, 7이 있으니까 20이니까 100점이죠. 그럼 160점이 됩니다. 410점에서 빼면 얼마예요? 250점이 되죠. 근데 여기는 10점, 10점, 5점 가중치니까 총 25점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빈칸이 3개다. 그러면은 다 10점, 10점, 10점이어야지 250점이 나오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에 다라마는 무조건 10, 10, 10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답은 2번으로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억부터 풀었다. 그러면은 1번, 4번 체크되고 또 니은 풀고 또 디귿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약간 보기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걸리게 잡아먹게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겠죠. 풀고 나면요. 그리고 니은 풀어볼게요. 자, 라의 지표 점수는 F 대학이 G 대학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빈칸이 있는데 우리 아까 12번에 D 풀면서 우리는 빈칸이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느낌 오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점수를 구하기보다는 좀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여기는 G가 10점 높죠? 그러면은 요거 퉁친다고 생각해 버리세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더하기 5점, 더하기 15점, 빈칸 놔두고요. 그 다음 더하기 20점, 더하기 25점. 자, 이 빈칸 여기 라랑 마만 감안했을 때 25점이 F가 높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점수가 딱 맞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가 8점이에요. 8점이니까 여기 10점이라고 쳐봅시다. 왜냐면은 가장 극단적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점이 되더라도 그래도 G가 5점이 높아요. 그러면은 라는 일단은 F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4번입니다. 11-15년 군장병 1인당 1일 급식비와 조리원 충원 인원 자료고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연도 있고 구분 있고 숫자들 많이 있다. 군장병 수는 동일하다네요. 자, 1번 가볼게요. 12년 이후 군장병 1인당 1일 급식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14년이냐 묻고 있어요. 14년을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일단 14년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더했을 때 400 이상 증가된다. 구체적으로는 416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구하면 안 돼요. 구하면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묻는 것 그대로 비교만 딱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갈 때는 100 몇이니까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훨 작아졌죠. 그러니까 아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증가했을 때도 300 안 되니까 한 280 정도 될 거니까 분모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분자의 차이는 크다라고 해서 2014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일단 크구나 할 수 있고 여기도 한 335 정도 증가했다. 근데 요 두 개 차이는 20%가 넘죠. 근데 요 두 개 차이는 20%가 안 되죠. 그래서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14년도가 가장 큰 거 맞다. 이렇게 계산 없이 가면은 좀 4개 정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빠른 속도로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자, 12년도 충원 인원이 목표의 88%일 때 충원은 목표는 2100명보다 많냐라고 물었어요. 자, 1924명이 88%일 때 100%는 몇 명인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은 2100명으로 준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계산하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2100명을 먼저 88% 해볼 것 같아요. 요거는 같은 숫자 반복이니까 좀 빨리 되겠죠. 168에 168이니까 8481 1848이 되는 겁니다. 요게 2100명의 88%인 거예요. 근데 1924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1924가 88%라는 거는 2100명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가지고 2번도 맞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12년 이후 조리원 충원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매년 감소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 보면은 분모가 되는 충원 인원은 점점 커진다라는 거 파악이 되시죠? 그러면은 더하기 했을 때 한 160 정도, 여기는 딱 100이고 여기는 99고 여기는 한 70 정도. 그러면은 분모는 계속 증가하는데 분자는 계속 감소하죠. 그랬을 때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는 거 계산 없이 비교만으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10일 대비 15년 1인당 1일 급식비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라고 물었어요. 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4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5%씩 4번 증가. 그렇죠? 요거랑 6984분의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5820. 근데 요게 나누면은 5820 더하기 1164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100%고 요게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 20%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6. 그럼 딱 20%네요. 120%. 그러니까 20%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계산 조금만 해보고 공부 조금만 해보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요게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꼬다리가 살아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은 5%씩 2번씩 하면은 10%보다 크죠. 그렇죠? 근데 10% 10%를 제곱하면은 121%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도 크다는 거 알 수 있고 큰 것끼리 곱하니까 역시 121%보다 크다. 문제가 설령 21%보다 많이 증가했냐라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맞고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고요.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인당 1일 급식비의 5년 평균은 급식비가 작다라고 물었는데요. 그랬을 때 요거 다 더하고 나누기 5 하면은 어떨까요? 좀 별로겠죠. 차라리 6천을 가평균으로 두고 가평균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2013년이니까 13년을 기준으로 가평균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1번 풀면서 대략적인 숫자들을 구해놨잖아요. 그럼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14년은 더하기 416이고요. 15년은 416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140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2년, 11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0이고요. 마이너스 280 해주고 또 마이너스 335 정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요. 일단 900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한 9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900보다 더 올라가는 게 크죠. 그랬을 때 평균 자체는 13년보다 크게 요 정도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가야 돼가지고 14번은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15번입니다. 15년 16년 갑무국의 경상수지고요. A의 희에 해당하는 국가를 발견하여야 한 것은 역시나 이것도 소고법 그리고 선지 이용 해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5급 필세 자료에서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표랑 그림 1, 2 한번 살볼게요. 연도 있고 ABCD 상품 수출액 서비스 수출액 쭉 숫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연도 있고 그 다음 시기 이렇게 있다. 이건 좀 당연한 시기죠.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단어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가보니까 조건이 4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 15년 대비 16년 상품 수입의 증가 폭이 동일한 국가는 1국가 전국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수입액이죠. 수입액이면은 자 수출액이랑 수지랑 빼가지고 일일이 5개 다 빼야 돼요. 그러면 계산이 좀 많겠죠. 그러면은 물론 첫 번째 조건부터 차근차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답을 내기 위해서는 빠른 조건이 적은 거 그걸 한번 찾으러 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5년, 16년 서비스 수입액이 동일한 국가는 을병무다. 서비스 수입액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요거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5개 다 빼야 돼요. 그럼 요것도 좀 계산이 많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본원 소득 수지 대비 상품 수지의 비율 이렇게 올라가겠죠. 분모고 분자고 병국이 무국의 3배이다. 이거는 딱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로. 그렇죠. 그리고 16년도 자, 각국과 병국의 이전 소득 수지는 동일하다. 이전 소득 수지 요거 동일한지 16년도 거 보면 되니까 네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부터 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요거를 10초 안에 따다닥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푸는데 길을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면요. 갑이랑 벽이 똑같다고 했는데 일단 A만 다르고 BD냐 혹은 CE냐 그런 느낌이죠. 갑병이. 그러면은 A에 갑병인 건 없어요. 갑병 있고요. 갑병 있고요. 갑병. 그럼 3번은 소거되죠. 왜냐면 B랑 E는 다르니까요. 그다음 갑병. 그럼 일단 3번만 소거된다는 거 네 번째 조건에 의해서 3번만 소거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 볼게요. 본원 대비 상품의 비율. 자, 본원 대비 상품의 비율. 그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40, 그리고 15, 25, 그 다음에 15. 여기서 딱 3배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B랑 E. 그리고 B가 E의 3배니까 B는 병국. 그 다음에 E는 무국이 되겠죠. 그러면 2번, 5번 소거되고 1번과 4번만 답의 후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1번과 4번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갑은 똑같고 정을 요것만 차이 나요. 그럼 우리 이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1번 조건에서 을이랑 정이 다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A랑 C가 증가폭이 똑같다면은 자리 바꿔도 괜찮죠. 그럼 1번 조건보다는 2번 조건. 왜냐면 여기는 을만 해당이 되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A랑 C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병이랑 무는 B랑 E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A랑 C의 서비스 수입액이 동일한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서비스 수익은 뭐예요? 수출 빼기 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출 빼기 수지. 그럼 얘는 38이 될 거고요. 그렇죠? 16은 뭐예요? 16년도는 26 빼기 4니까 3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다르네. 끝났네. 그러면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소거법과 선지를 이용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나머지 문제들 선지들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하기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보시고
질문 있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피드백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